경차를 타고 있어요. 기아 레이고요. 이제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간략하게 제 자동차 히스토리를 나누자면, 저는 제 인생에서 경차 말고 다른 차를 명의로 등록한 적은 없어요. 예외적으로 딱 하나 있었던 거는,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끌고 다니던 1톤 트럭이 있는데, 그거 이제 상속을 받아야 제가 판매를 할 수 있어서, 그거 상속해서 팔았을 때 제 명의 거쳐간 거 외에는 저는 제 승용차로는 단 한 번도 경차 위에 차를 올려본 적은 없어요. 처음에 2018년도에 더뉴레이 신차를 내려서 몇 년 타다가 이제 전세 자금 때문에 팔고 200만 원짜리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를 사서 타다가, 이제 또 레이가 그리워가지고 중고 레이 바이퓨어를 또 사고, 이제 그 마티즈 팔고, 그래서 지금은 레이 바이퓨어를 타고 있습니다. 근데 잘못 샀어요. 키로수가 20만이 넘은 차인데, 이제 엔진 수리까지 하고 하체도 수리했다고 해서 좀 마음 놓고 샀는데, 엔진 수리를 하다 마셨더라고. 그래가지고 결국 제가 엔진을 한번 더 내리는 바람에 돈을 대차게 썼어요. 그거 외에도 이것저것 제가 아쉬운 부분 보완하느라 쓴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, 이제 엔진하고 촉매 교환한 게 제일 컸죠. 그것만 해도 벌써 차값의 반이 나갔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뭐 그 돈 아까워서 한 5년 타야 되는 상황을 맞이했고요. 그렇게 이제 기변병을 억누르면서 잘 타고 있습니다. 사실 저는 좋은 차, 뭐 큰 차를 아직은 탈 이유가 없는 게, 애기도 없고, 그리고 차를 자주 타지도 않아요. 일주일에 많이 타야 하루, 이틀, 나머지는 거의 주차장 신세니까 사실 경차도 좀 과분하죠. 근데 차를 끌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, 이게 차가 없는 건 상관이 없는데, 차를 한 번이라도 운전을 하고 갖고 있으면 없는 삶으로 돌아간다는 게 되게 쉽지 않잖아요. 경차고 오래된 차지만 갖고 있습니다. 뭐 사실 바른 돈은 아예 안 아깝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, 뭐 그거는 제가 타기 위해서,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 발생되는 지출이잖아요. 네,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, 고치면서 느낀 게 있다면 그냥 처음부터 중형차 살 걸 하는 생각? 예. 그러니까 처음에 그 더뉴레이를 새 차로 살 때는 괜찮았지. 예. 근데 이제 중간에 중고로 이렇게 두 번째 바꾼 거잖아요. 레이까지. 구형 레이까지 두 번째 바꾼 건데, 이제 그 마티즈를 팔고 레이를 살 게 아니라 뭐 최소 아반떼나 K3, 그리고 아니면 소나타나 K5를 샀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들더라고요. 왜냐면은 이제 정비대는 넘어간 부분이고, 막상 차를 바꾸고 싶어도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. 이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레일을 파는 건 문제가 안 되거든요. 왜냐면 뭐 중고장터에 팔아도 되고, 뭐 가격이 안 맞아서 중고장터에서 사가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딜러한테라도 날리면 딜러는 떠갈 거 아니에요. 뭐 푼돈이어도. 그렇잖아요. 예. 그렇게 처분을 하면 되는 건데, 이제 그게 두려운 거죠. 일단은 저는 지금 새 차를 살 여력은 없는데, 이제 저만큼 돈 바른 중고가 있겠냐 이거지. 없죠. 네, 사실 없지.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면, 제가 이제 경차의 꿀에 너무 취했어요. 경차를 탔을 때 혜택이 뭐가 있냐, 뭐 다 아시는 게 있죠. 공용주차장도 반값이고, 톨게이트도 반값이고, 그리고 자동차세도 저렴하죠. 새 차 사도 10만원 조금 안 될 거고요. 그리고 제 거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지난 옛날 차라 50% 감경돼서 4만 9천 얼마인가 내요. 5만원 좀 안 되겠네요. 1년에 연납하면 되게 저렴하죠. 뭐 중형차 자동차세 뭐 감경 받아도 어쨌든 이거의 4배 정도 되잖아요. 거기다가 이제 저는 이거 한 대밖에 없거든요. 제가 세대주인데, 제가 이 차 한 대밖에 안 굴려요. 다른 차가 없어요. 그래서 유류세 환급 카드가 나옵니다.
유류세 환급 카드가 나와서 이제 기름 한 번 넣을 때마다 한 2,000원씩 빠져요. 근데 제 거는 기름도 아니고 심지어 LPG예요. 그러니까 LPG니까 만땅을 채워도 3만 원이 안 돼요. 네. 조금 더 오르면 될 것 같은데 아직은 3만 원이 안 되거든요. 불 들어오고 넣어도 좀 비싼 데 가서 넣어야 3만 원 살짝 넘는 수준? 아무튼 3만 원에서 3만 1,000원이면 만땅 채우거든요. 근데 거기서 한 번 넣을 때 또 2,000원 정도 빠진단 말이에요. 그렇게 한 번 넣을 때 2,000원 정도씩 빠지는데 그게 이제 1년에 한도가 30만 원인가 그래요. 물론 제가 그 한도를 다 쓰진 못하는데 어쨌든 이제 말 그대로 이 경차의 꿀에 빠지고 나니까 정상 비용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 되게 두려움이 큰 거예요. 제가 뭐 준중형차나 중형차를 샀을 때 그것을 유지를 못할 정도로 힘들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차를 자주 안 타고 큰 차가 필요하지 않은 이 시점에 굳이 내가 내 욕심 따라서 큰 차로 가는 게 과연 맞는지도 의문이고, 뭔가 차를 바꾸고 싶으면서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혜택들 때문에 쉽사리 못 바꾸겠더라고요. 얼마 전에는 이제 그랜저 HG가 너무 저렴한 가격에 나왔길래 옵션도 좋아서 진짜 문자까지 보내놨거든요. 근데 이제 호다닥 지웠어요. 이제 다행히 서로 최신 핸드폰이어서 요즘은 카카오톡 아니어도 문자도 전송 취소할 수 있거든요. 그러고서 이제 또 느낀 거죠. 아, 나는 되게 연약하고 의지가 약하구나. 이렇게 욕심에 절제가 안 되고 통제가 잘 안 되네. 참 안타깝다. 이렇게 스스로 또 탄성이 나오고 그랬었습니다. 경차 되게 좋거든요. 목적이 명확하면은 사셔도 돼요. 근데 딱히 경차를 타야 할 이유는 없고 그냥 운전이 좀 두렵고 그래서 산다면 저는 좀 말리고 싶네요. 사실 우리나라 도로 환경이나 주차 환경이나 아무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경차가 되게 운전하기 편한 차는 맞거든요. 근데 이제 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내가 굳이 경차를 안 타도 되면 그냥 준중형 차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아반떼나 K3. 예. 별로 공감을 못 하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사실 제 욕심이 문제지 차는 죄가 없는데 이제 제 일상에서는 레이도 충분하고 모닝도 충분했고 마티즈 스파크도 충분해요. 단지 이제 제 욕심인 거죠. 중형차 같은 거, 뭐 준중형차 같은 거 타보니까 어쨌든 뭐 더 빠른 걸 원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일상 도로 환경에서는 네, 그냥 중형차까지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, 저는. 추월해야 될 때도 시원시원하게 추월할 수 있고, 안정성도 있고, 국산차 기준으로 이제 정비돼도 그렇게 크게 부담은 안 되는 수준이고, 자동차로 봤을 때, 예. 정비 받으면서 느낀 게, 경차라고 그렇게 정비대가 싼 건 아니에요. 물론 현대기아 차가 저렴한 건 맞는데, 쉐보레보다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중형차, 준중형차보다 엄청나게 저렴한 건 또 아니에요. 저렴하긴 하죠. 예, 엔진 오일도 한 통 덜 들어가고 점화 플러그도 한 개 덜 들어가고 뭐 코일도 한 개 덜 들어가고 아무튼 좀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좀 덜 들어가는 건 맞는데 또 그렇다고 엄청 막 손이 바들바들바들 떨릴 정도의 차이라고는 저는 생각은 안 들어서 오해하지 마세요.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저는 그리고 전문가도 아니고 중고차 딜러도 아니고 신차 딜러도 아니에요. 그냥 차에 조금 관심이 있고 경차를 타는 그런 사람입니다. 결론은 내가 꼭 경차를 타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준중형 차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저는 그게 제일 아쉽더라고요. 이제 경차의 꿀에 빠져서 일단 당분간은 차를 못 바꿀 것 같아요. 이제 2년 됐고 3년 남았네요. 5년까지. 예. 근데 또 그때 가서도 뭐 제 멱살 잡고 전기차로 바꾸라고 너 차 못 끌고 다니게 하겠다고 나라에서 으름장 놓는 거 아니면 계속 경차를 운전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지금은 그러한 상황이고요. 차를 사고 파는 거는 다른 걸 사고 파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좀 심사숙고하셔서
가장 합리적인 쪽으로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짧게 요약하면 아반떼나 K3 사시면 최고 최고. 제가 그걸 안 해서 이렇게 아쉬움과 후회 속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.